빨래를 저거밖에 못해. 힘도 없고 머리도 없으니 대체 이 집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머님, 면목이 없습니다요. 워낙 손이 굳어서요. 손이 굳어? 밥을 굶겨야 손도 제대로 움직이려나. 동이 트기 무섭게 이씨 집안 마당에는 날이 선 목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조선 후기 한강 남쪽 작은 고을에 대대로 뿌리를 내린 이씨 문중은 북과 서책을 갑옷처럼 여겨온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얼마 전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채봉이었습니다. 채봉의 친정은 3대에 걸쳐 무장을 배출한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북방의 적을 손수 물리쳤다는 전설적인 무관이었고 아버지 역시 그 기계와 체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내였습니다. 채봉은 걸음마를 뗀 날부터 할아버지의 혹독한 지도 아래 몸을 단련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는 이미 마을 장정들도 감당 못하는 무쇠 같은 힘이 두 팔에 깃들었고 15이 지날 무렵에는 이름난 무사도 혀를 내두를 만한 내공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혼례 전날 밤 할아버지는 채봉을 무릎 앞에 앉히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하를 들어올릴 힘을 지녔어도 시집에서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면 반드시 화가 된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알기에 감추는 것이다. 그 두 손은 반드시 써야 할 순간을 위해 아껴두어라. 채봉은 그 말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새겼습니다. 이씨 집안의 시어머니 손씨 부인은 채봉이 들어오는 날부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선비 가문에서 내내 글과 예절만을 덕목으로 여겨온 손씨 부인의 눈에 무과 집안 출신의 며느리는 처음부터 어딘가 거칠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무겁다, 자수 솜씨가 엉성하다, 말투에 기품이 없다는 핀잔이 매일 아침 쏟아졌습니다. 채봉은 시어머니의 구박이 아무리 가파르게 쏟아져도 언제나 둥글고 무심한 얼굴로 받아쳤습니다. 눈치도 없고 총기도 없어 보이는 어수룩한 며느리라는 소문이 이웃 담장까지 넘어갔지만 채봉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맹숭맹숭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모르는 척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이 지금 이 집안에서 채봉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도 손씨 부인은 동이 트자마자 어른 허리 높이로 쌓인 빨랫감을 마당 한복판에 쏟아내고는 일부러 남편들도 쩔쩔매는 굵은 참나무 장작을 헛간 앞에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일감을 가리키는 손씨 부인의 눈빛에는 며느리를 시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길들이려는 것인지 모를 날이 서려 있었습니다. 채봉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우물가로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묵직한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차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끝까지 확인한 채봉의 눈빛이 그 순간 달라졌습니다. 세상 모르는 어수룩한 눈이 순식간에 형형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채봉은 가볍게 목을 한번 돌리고 허리를 쭉 세웠습니다. 빨랫감을 두 손으로 쥐고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기운을 끌어올리자 천 사이에 스며든 물기가 폭풍을 만난 것처럼 사방으로 무섭게 뿜어져 나갔습니다. 평생을 비틀어도 빠지지 않을 물기가 단 한 번의 손길에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빨랫줄에 척척 널린 옷감은 단 한 방울의 물기도 남기지 않은 채 바싹 마른 상태였습니다. 장작은 더 빨랐습니다. 도끼날도 튕겨낸다는 단단한 참나무 통을 채봉은 두 손으로 양 끝을 쥐고 가볍게 비틀었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것처럼 반듯하게 갈라진 장작이 순식간에 아궁이에 들어갈 알맞은 크기로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혼자서 꼬박 사흘은 걸릴 일이 반식경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채봉은 아쉬운 듯 손을 툭툭 털고
헛간 구석의 집 더미에 드러누웠습니다. 몸풀기에도 모자란 일감이었습니다. 한참 달콤하게 졸다 깬 채봉은 땀으로 세수를 하고 도끼를 억지로 든 채 숨을 헐떡이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와 헛간을 들여다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어디서든 무식한 집안 자식은 장작 하나는 잘 팬다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채봉은 이불 속에서 눈을 말똥말똥 떴습니다. 남편 이원탁의 사랑방에서 불빛이 꺼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조심스럽고도 묘하게 들뜬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채봉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담장 쪽으로 향했고 이어서 누군가 담을 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거 공부에 뼈가 녹는다던 남편이 밤마다 이렇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채봉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무가 집안의 가르침 중 첫 번째는 상대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부인, 나는 오늘 밤도 글 공부가 늦어질 것 같으니 먼저 쉬시오. 예, 서방님.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셔요. 쓸데없는 걱정은 마시오. 과거를 앞둔 사내의 고뇌를 당신이 어찌 알겠소. 밤이 이슥할 무렵 채봉은 아무도 모르게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이원탁은 서책을 뒤적이는 척 사랑방에 앉아 있다가 집안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비로소 몸을 일으켰습니다. 보찜 하나를 슬쩍 어깨에 걸치고 뒷마당을 가로지르는 그 발소리에는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의 묵직한 고뇌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들뜨고 흥분된 기척이 발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이원탁은 능숙한 솜씨로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채봉은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느 날 하루도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아니 따지고 보면 혼례를 올린 이후 거의 매일 밤 남편의 방 불빛이 꺼진 뒤에 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당은 밤이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글방에서 홀로 책을 읽는다 해도 저토록 가볍고 들뜬 발걸음이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채봉은 이불을 다시 끌어당기며 잠든 척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당장 쫓아가 따져 묻는 것은 채봉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확실히 보고 나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무가 집안에서 뼈에 새긴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전과 다른 얼굴로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새벽 이슬이 맺힐 무렵 담을 넘어 들어온 이원탁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발걸음도 전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발이 꼬여 비틀거리다 기둥에 어깨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봉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원탁은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손씨 부인이 아들 얼굴을 살피며 과거 공부가 너무 고되어서 기력이 쇠한 것이라며 인삼차를 다려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채봉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손에 쥔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기력이 쇠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채봉의 짐작은 좀 더 또렷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처럼 장터에 나간 오후 이원탁의 사랑방 앞을 지나던 채봉은 안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기물이라도 넘길 테니 제발 기다려달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채봉은 발소리도 내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한 밤 외출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무언가 어두운 수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채봉은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담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빠르고 조급한 발소리였습니다. 채봉은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흘렀습니다. 때를 기다려라. 그러나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 채봉은 조용히 일어나 문고리를 쥐었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도 채봉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소. 그 각서가 눈에 보이지 않소? 이자에 이자를 더하면 이미 기와집 한 채 값이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기다리는데도 값이 있소. 오늘 밤 안으로 안 되면 그 귀한 오른손을 가지러 직접 들어가겠소. 약속한 날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원탁이 도박판에서 빌린 돈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에는 과거 준비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다는 핑계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멈추지 못하는 수렁이 되었습니다. 판돈을 잃을수록 더 큰 돈을 걸었고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욕심이 더 깊은 빚을 불러왔습니다. 고리대 금업자 황첨지는 이원탁이 다가올수록 더 달콤한 말로 돈을 내밀었고 마침내 사흘 안에 갚지 못하면 오른손 손목을 내놓는다는 각서의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약속한 사흘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이씨 집안 위로 먹장구름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그 밤 고요하던 마당에 갑자기 쿵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불빛이 담장 너머로 흔들리더니 이내 횃불을 든 사내 셋이 담을 거칠게 넘어 마당 한복판으로 들어섰습니다. 황첨지의 하수인들인 돌쇠, 칠득, 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굵은 몽둥이와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새님 나오쇼. 약속한 날이 다 됐소. 왈패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장독대를 몽둥이로 후려쳤습니다. 쩌렁하는 소리와 함께 독 하나가 박살났습니다. 고요하던 집안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방에서는 손씨 부인과 시아버지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이원탁이 문고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신 지 오래였고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는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반의 체면이고 뭐고 당장 저 무시무시한 왈패들에게 손목이 잘릴 처지였으니 온 집안이 공포에 얼어붙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각 모두가 숨죽인 것으로 여겨지던 부엌에서는 채봉이 뚜껑을 들고 솥에 남은 고구마를 조용히 꺼내 먹고 있었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본 채봉의 눈에 횃불을 든 왈패 3명과 안방 창호지에 비치는 가족들의 떨리는 그림자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도박빚이 마침내 집안 마당까지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채봉은 잠시 입속의 고구마를 오물거리며 생각했습니다. 포조를 부르러 가면 일이 너무 커지고 가족들 눈앞에서 저 왈패들을 직접 때려 눕히면 맹숭한 며느리 행세가 들통날 것이 뻔했습니다. 채봉은 귀찮다는 듯 뒷목을 2번 주무르다가 아주 깔끔한 방법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부엌 구석에는 설거지물을 받으려고 가득 길어 놓은 나무 양동이가 있었습니다. 채봉은 그 무거운 양동이를 깃털처럼 가볍게 집어들고 소리 하나 내지 않는 발걸음으로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어올리며 안방문을 부수겠다고 발을 굴렀습니다. 채봉은 횃불빛이 닿지 않는 담장 그늘 안쪽으로
살금살금 스며들었습니다. 발소리는커녕 옷깃 스치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왈패들이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인기척 하나 느끼지 못할 완벽한 숨기기였습니다. 왈패 하나가 몽둥이를 치켜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채봉이 양동이에 담긴 차가운 물을 허공을 향해 힘차게 뿌렸습니다. 밤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매서운 물줄기가 왈패 3명의 머리 위로 덮쳐내렸습니다. 치익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3개의 횃불이 단숨에 꺼져버렸습니다. 사방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채봉의 발끝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앞장서 있던 왈패의 오금 혈자리를 정확하게 걷어차자 외마디 비명과 함께 첫 번째 사내가 그 자리에 꺾어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째 왈패가 몽둥이를 마구잡이로 휘둘렀지만 채봉은 허리를 가볍게 굽혀 피하면서 그의 명치를 향해 짧고 단단한 발차기를 찔러 넣었습니다. 세 번째 사내가 기겁해 뒷걸음질 치는 순간 채봉의 발등이 그의 뒷목 혈자리를 정확히 후려쳤습니다. 불과 3번의 호흡. 그 짧은 어둠 속에서 험악하던 왈패 셋은 신음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마당 바닥에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채봉은 소리 없이 부엌으로 돌아와 빈 양동이를 내려놓고 찌그러진 바가지 하나를 대충 집어들고 삐걱거리는 부엌 문을 열어젖히며 마당으로 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마침 구름이 걷히며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머나, 무슨 소란이래요. 도둑이라도 들었나? 채봉이 천연덕스럽게 중얼거리자 바닥을 기던 왈패들이 흐릿한 눈을 들어 채봉을 바라보았습니다. 횃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력에 두들겨 맞은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빈 바가지를 들고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순진한 새색시뿐이었습니다. 왈패들의 뇌리에 극한의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겁한 셋이 서로 먼저 살겠다며 비명을 지르며 담장을 기어 넘어 도망쳐 버렸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로 안방 문이 빼꼼히 열리고 손씨 부인이 텅 빈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채봉은 시어머니를 향해 빙그레 웃으며 바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웬 미친 사내들이 담을 넘다가 자기들끼리 발이 꼬였는지 그냥 도망가 버렸네요. 참말로 이상한 사람들이구먼요. 손씨 부인은 멍한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보더니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조상신이 이 집안을 지켜주셨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원탁도 방에서 나와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봉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웃음을 삼켰습니다. 부인, 나는 오늘 밤 친구 서당에서 밤을 새울 것이오. 걱정 마시오. 서방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정녕 괜찮으십니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오. 부인은 그저 집안일이나 잘 살피시오. 집안이 고요해진 뒤에도 채봉은 오래도록 잠들지 않았습니다. 왈패들이 기겁해 도망친 그날 밤 이후 이씨 집안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채봉의 눈에 비친 남편 이원탁의 낯빛은 오히려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볼이 더 패이고 식사 중에도 자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위기를 넘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채봉은 짐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 짐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이 잠든 뒤 이원탁은 또다시 보찜을 챙겨 담을 넘었습니다. 발걸음은 며칠 전보다 더 급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왈패들이 귀신에 홀려 도망쳤으니 당분간 얼씬도 못하리라는 어리석은 확신이 그의 발을 다시 도박판으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한번 크게 따기만 하면
밀린 빚을 한꺼번에 털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어리석음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채봉은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고리를 여미고 발소리 없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하나 집어들고 저녁거리 심부름을 다녀온다는 핑계 삼아 천천히 골목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디서 봐도 밤 장터에 나온 평범한 새색시였습니다. 하지만 채봉의 눈은 어둠 속에서 남편의 발소리를 정확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를 돌아서던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앞서가던 남편의 발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이어서 거친 숨소리와 짧은 비명, 그리고 무언가 두툼한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채봉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왈패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첨지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귀신이 두려워 들어가지 못했지만 남편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골목 어귀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왈패들은 남편의 머리 위로 퀴퀴한 쌀자루를 씌워 짐짝처럼 어깨에 들쳐 메고는 어두운 뒷길을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루 속에서 이원탁의 찌질하고 한심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채봉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한 박자 생각했습니다. 포조를 부르면 일이 너무 커져 집안 망신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왈패들을 제압해버리면 채봉의 힘이 탄로날 뿐 아니라 남편이 도박판을 드나든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좀 더 확실하고 조용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채봉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살짝 고쳐들며 왈패들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옷깃 스치는 소리 하나 없는 완벽한 보법이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간 끝에 도착한 곳은 매캐한 연기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투전판 뒷문이었습니다. 왈패들이 육중한 문을 열고 남편이 담긴 자루를 안으로 던져 넣으려는 순간 입구를 지키던 사내가 문틈으로 고개를 빼꼼 들이민 채봉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야, 저게 집, 그 귀신 든 집 며느리 아니냐?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기어들어왔구나. 순식간에 5명의 왈패가 채봉을 에워쌌습니다. 두꺼운 동아줄을 들고 달려드는 그들 앞에서 채봉은 겁에 질린 새색시처럼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저는 서방님 찾아 나왔을 뿐이에요. 물론 연기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로 저 5명의 혈자리를 찔러 기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봉은 순순히 두 팔을 내밀었습니다. 투전판 안쪽 구경을 하기에는,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에는 잡혀 들어가는 편이 훨씬 편리했습니다. 왈패들은 엄지손가락보다 굵은 동아줄로 채봉의 온몸을 칭칭 감아 묶었습니다. 채봉은 그 줄이 닿는 순간 슬며시 힘을 빼고 줄의 장력을 파악했습니다. 단전의 힘을 한 번만 끌어올리면 종이 찢듯 끊어낼 수 있는 굵기였습니다. 짐짝처럼 지하 창고 바닥에 내던져진 채봉의 눈에 자루에서 막 풀려난 남편 이원탁의 창백하고 떨리는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원탁의 눈에 경악과 죄책감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채봉은 속으로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어둡고 퀴퀴한 지하 창고 안에서 오랫동안 감추어온 봉인을 풀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각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새님. 오늘 밤은 그 귀한 오른손과 작별 인사를 하시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부인까지 끌어들인 것은 내 잘못이나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오. 모른다고?
몰라도 값은 치러야지. 계집은 기방에 팔면 이자라도 건지겠소. 황첨지가 시퍼런 무쇠 작두나를 손에 쥐고 지하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육중한 문짝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왈패들이 줄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서늘한 쇳빛 앞에서 이원탁은 이미 짐승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채봉은 묶인 채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는 꽉 막힌 양반 체면을 따지는 시어머니도 없고 이웃의 시선도 없었습니다. 오직 철없는 남편과 질 나쁜 왈패들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저 작두날이 내려오면 집안은 끝장이고 편안한 시집살이도 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여기서까지 어수룩한 며느리 행세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심이 선 채봉의 입가에 해맑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황첨지가 작두날을 치켜드는 바로 그 순간 채봉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켜듯 아주 자연스럽게 두 어깨를 쫙 폈습니다. 투둑 투두둑. 온몸을 여러 겹으로 감아 두른 엄지손가락 굵기의 동아줄이 마치 오래된 집단처럼 힘없이 끊어지며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파열음에 황첨지와 왈패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이원탁의 눈알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채봉은 치맛자락을 우아하게 툭툭 털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두날 앞에서 얼어붙어 있는 남편을 향해 한없이 다정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투전놀이가 그리도 재미있사옵니까? 황첨지가 정신을 차리고 입을 떼기도 전이었습니다. 채봉의 뽀얀 손날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허공을 가르며 황첨지의 뒷목 혈자리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컥! 황첨지는 단말마의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무거운 소리와 함께 바닥에 고꾸라져 기절해버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굼뜨고 미련하다고 속으로 우습게 여겼던 아내가 맨손으로 수십 명을 때려잡는 무인이었습니다. 남편의 머릿속이 하얗게 표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채봉은 기절한 황첨지를 사뿐히 넘어서며 아직 멍하니 서 있는 왈패 두 명을 향해 생긋 웃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서방님 괴롭힌 나쁜 아저씨들 혼내주러 가볼까요? 맹숭한 며느리에 봉인되어 있던 무시무시한 힘이 마침내 빗장을 풀고 피 한 방울 없는 깔끔한 참교육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저 계집이 황첨지를 혼자 때려 눕혔다고? 귀신이다, 귀신이야. 몇 날 전 그 집 마당에서 우릴 쓰러뜨린 것도 저 계집이었구나. 도망쳐. 저건 사람이 아니야. 지하 창고에 남아있던 두 명의 왈패는 기절한 황첨지를 보고도 도무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눈만 껌뻑였습니다. 채봉은 사뿐 걸어가 두 사내의 가슴을 향해 손가락 끝을 가볍게 튕겼습니다. 퍽, 퍽. 혈자리를 찔린 두 사내는 흰자위를 드러내며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채봉은 굳게 닫힌 두꺼운 나무 창고 문을 향해 가볍게 발을 뻗었습니다. 쾅! 천둥 같은 파열음과 함께 육중한 문짝이 산산조각 나며 바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투전판 메인홀의 수십 명 왈패와 노름꾼들이 일제히 박살난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흙먼지 사이로 치맛자락을 툭툭 털며 서 있는 새색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황한 왈패들이 몽둥이와 시퍼런 칼을 빼들고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채봉은 굳이 손발을 피곤하게 쓰는 대신 노름 책상 위 상평통보 꾸러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묶음줄을 단숨에 끊고 엽전들을 허공 높이 흩뿌린 뒤 맹수보다 빠른 속도로 두 손의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습니다. 피웅, 핑,
핑! 허공을 가른 엽전들이 무서운 파공음을 내며 왈패들의 무릎 관절과 오금 혈자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꽂혔습니다. 수십 명의 왈패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미처 쓰러지지 않고 달려드는 왈패들을 향해서는 채봉이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올라 투점패 서너 장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이마와 명치, 목덜미를 경쾌하게 찔러댔습니다. 춤을 추듯 우아하고도 무자비한 절대 고수만의 예술적인 참교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왈패들을 향해 채봉은 장정 4명이 달라붙어도 들기 힘든 거대한 참나무 노름 탁자를 가녀린 두 손으로 가볍게 집어들어 종이 비행기 날리듯 사뿐히 던졌습니다. 무당탕, 쾅! 탁자에 깔린 왈패들이 단체로 눈을 뒤집고 쓰러졌습니다. 시끌벅적하던 투점판 도장 깨기가 너무나도 허무하고 완벽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핏자국 하나 없이 수십 명의 왈패를 소탕한 채봉은 방금 시장 구경이라도 마친 사람처럼 가볍게 손을 털며 방긋 웃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채 그 살벌하고도 우아한 참교육의 현장을 눈앞에서 직관한 이원탁은 이미 바지가랑이가 따뜻하게 젖어드는 것도 모른 채 기절 직전의 극한 공포를 온몸으로 맛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사람이요? 아니면 신장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본 것이요? 서방님, 저는 그저 이 집안 며느리입니다요. 그것 외에 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천하의 몹쓸 놈이요 흑흑. 불과 일각도 지나지 않아 활기치던 투점판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닥에는 관절이 빠지거나 혈자리를 찔린 왈패 수십 명이 엉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 한가운데서 채봉은 머리카락 한 올, 치맛자락에 주름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채봉은 황첨지가 바닥에 내던진 무쇠작두나를 깃털을 줍듯 가볍게 집어들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남편에게 사뿐 다가갔습니다. 이원탁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굼뜨고 미련하다고 여겼던 아내가 사실은 맨손으로 수십 명의 장정을 제압하는 엄청난 무인이었습니다. 이원탁의 얄팍한 양반 체면과 알량한 자존심은 이미 흔적도 없이 박살난 지 오래였습니다. 부인, 살려주시오. 이원탁이 눈물 콧물을 범벅한 채 뒤로 물러서려 하자 채봉이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코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제가 왜 서방님을 해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씨 집안의 조신한 며느리인걸요. 채봉은 해맑게 웃으며 오른손에 든 두꺼운 무쇠작두나를 양손의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만으로 가볍게 쥐었습니다. 채봉이 마치 바짝 마른 나뭇가지를 꺾듯 두 손가락에 아주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깡! 소름 끼치는 쇳소리와 함께 어른 손바닥 두께만 한 무쇠작두날이 허무하게 두 동강나 이원탁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뜸이 멎을 듯한 정적 속에서 채봉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앞으로 딱 한 번만, 아주 딱 한 번만 더 도박판 근처에 발을 들이시면 그때는 서방님 손목이 이 작두날처럼 똑하고 부러질 것이어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해맑은 얼굴로 건네는 뼈가 시리도록 살벌한 경고였습니다. 이원탁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엎드려 채봉의 고무신 코에 이마를 찍으며 싹싹 빌었습니다. 철없고 어리석었던 선비 남편의 지독한 도박 중독이 단 한 번의 시각적 충격요법으로 완벽하게 가리고 영구적으로 치료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채봉은 황첨지 패거리를 튼튼한 동아줄로 꽁꽁 묶어 포도청 앞마당에 가지런히 쌓아두었습니다. 악명 높은 고리대 금업자와 투전판 왈패 수십 명이 칼자국 하나 없이 포개져 있는 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포도청 앞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어젯밤에 왈패 아저씨들 피해 도망치느라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흑흑, 우리 며느리 장하다. 포조를 불러 저 악당들을 일망타진했으니 내가 이 집안을 살렸구나. 어머님, 저는 그저 겁이 나서 도망쳤을 뿐이에요. 손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채봉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이원탁은 자신이 도박판에 잡혀갔던 전말은 쏙 빼버린 채 왈패들에게 납치를 당할 뻔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손씨 부인은 둔하고 미련한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가 기지를 발휘해 포졸들을 불렀고 덕분에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원탁은 뒤에서 채봉의 완벽한 눈물 연기를 지켜보며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입을 번긋하는 순간 부러진 무쇠 작두날 꼴이 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이씨 집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아침 손씨 부인이 채봉에게 장작을 패오라고 지시하려는 참에 이원탁이 번개 같은 속도로 뛰어나와 무쇠도끼를 낚아채 들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님, 부인같이 가녀리고 연약한 여인에게 어찌 저리 무겁고 험한 일을 시키십니까? 장작도 빨래도 물동이도 모조리 제가 하겠습니다. 부인은 어서 안방에 들어가서 달콤한 약과나 드시지요. 그러면서도 눈은 연신 채봉의 낯빛을 힐끔힐끔 살폈습니다. 채봉의 그 가녀린 손목이 피로해져 심기가 거슬리는 날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이원탁은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은 덕분이었습니다. 손씨 부인은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는 듯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철없던 아들이 큰일을 겪고 나서 마침내 철이 들어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기특한 사내로 거듭났다며 감격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부부 금슬이 절이 좋으니 조상님들도 기뻐하시겠구나. 대청마루에서 채봉은 아주 편안하고 우아한 자세로 기대앉아 서방님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패놓은 장작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달콤한 찹쌀 약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휴, 우리 서방님 도끼질 솜씨가 제법 늘었네요. 조금만 더 하시면 무가 시험을 보셔도 되겠어요. 채봉이 맹숭맹숭하게 방긋 웃으며 약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소리에 이원탁은 흠칫 놀라며 더욱 맹렬하게 도끼질을 해댔습니다. 무가 집안의 절대 고수에서 이씨 문중의 완벽한 안주인으로 거듭난 맹숭한 새색시 채봉. 겉으로는 여전히 어수룩하지만 속으로는 이 집안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하제일인 그녀의 은밀하고도 평화로운 시집살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달콤하고 통쾌하게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무쇠작두를 꺾어버린 그 손이 오늘은 찹쌀 약과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무서운 안주인의 손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